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주 예쁜 그림 에세이인데요. 그림 그리는 할머니 김두엽입니다. 라는 제목이 말해주듯이 올해 94 화가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와 그림을 담고 있어요. 평생 가난 속에서 자식을 키우느라 학교를 다녀본 적도 그림을 배워본 적도 없는 할머니가 83 살에 그림을 시작해 이제 전시까지 하는 화가가 된 이야기는 모두에게 따뜻한 감동과 희망을 안겨준답니다. 나태주 시인, 이혜인 수녀, 최화정 배우, 노희경 작가, 김창옥 교수 등도 강력 추천한 이 책. 지금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그림 그리는 할머니 김두엽입니다. 내 막내 아들은 그림 그리는 이현영 화가예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미술대회에서 상을 많이 받아왔어요. 언젠가는 아들이 엄마, 내가 커서 뭘 하고 살면 좋을까요? 라고 묻더군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지. 무식한 이 엄마가 뭘 알겠니? 라고 말했어요. 아들은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미술대학에 입학했고 정말 화가가 되었답니다. 예전에 아들이 물었을 때 돈 많이 버는 일을 하라고 할 걸 종종 후회를 많이 했답니다. 아들은 그림으로 돈을 많이 벌지 못했고 사는 게 편안하지 않아 보였어요. 어미인 저는 항상 그런 아들이 걱정됐어요. 밥은 잘 챙겨 먹는지, 집세는 잘 내고 있는지, 떨어져 사니 직접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 걱정은 점점 더 커지기만 했어요. 제 마음을 헤아린 아들은 하루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꼭 했어요. 어머니 밤새 별일 없었지요. 식사는 하셨어요. 막내라서 그런지 떨어져 살 때도 같이 사는 지금도 참 살가워요. 아들이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와 같이 살게 된 건 6년 전부터예요. 아들은 그림을 그린다며 몇 날 며칠을 작업실에서 두문굴출했고 저는 식사 때가 되면 현영아 밥 먹자 하며 아들을 불러냈어요. 그때가 아니면 아들은 작업실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산책도 운동도 사람 만나기도 하지 않고 오직 그림만 그렸어요. 그래서 아들 작업실은 점점 더 좁아졌어요. 아들은 매일 그림을 그렸지만 그림들은 팔리지 않고 쌓이기만 했거든요. 나도 아들도 버는 돈이 없으니 먹고 살 일이 걱정되었고 그래서 늘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제발 그림 좀 잘 팔리게 해달라고. 그림이 안 팔리는 만큼 아들이 더 안타까웠고 그림 그리는 화가라는 직업이 더 원망스럽고 싫어졌어요. 그런데 사람의 앞날은 알 수 없다는 말이 참이라는 걸 내가 보여주게 되었네요. 이제는 아들뿐만 아니라 엄마인 나도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올해로 94살이 된 나는 그림 그리는 할머니 김두엽입니다. 83살 그림 그리기 딱 좋은 나이.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내 나이 82살에 서울살이를 정리하고 전라남도 보성에 작은 집을 마련해 이사를 갔어요. 막내 아들도 홍대 근처에서 운영하던 미술학원을 정리하고 광양에 직장을 얻어 귀향을 하게 되었지요. 아들은 서울에서 살며 개 2마리를 키웠는데 광양에서는 강아지를 키울 형편이 안 되었어요. 보성 내 집에 마당이 있으니 아들은 그 강아지들을 저한테 맡겼어요. 주말이 되면 아들은 광양에서 보성 집으로 왔어요. 강아지도 보고 어미도 보고 평생 이곳저곳에서 살았지만 보성의 이웃들만큼 나에게 특별했던 이웃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인심 좋은 이웃들과 늘 친하게 지내다 보니 우리 집에는 제철 농산물과 해산물이 떨어지는 날이 없었어요. 이웃에 놀러가 그 집에 일을 거들기라도 하면 그들은 나를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푸성귀와 감자, 호박, 고구마 등을 한가득 안겨주는 정말 고마운 이웃들이었어요.
보성 이웃들과 함께한 시간은 정말 따뜻하고 재밌었어요. 하지만 집에 혼자 우두커니 있을 때도 많았어요. 강아지 2마리가 집에 있어도 적적함과 심심함을 달래주지는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룻바닥 위에 있던 하얀 종이가 너무나 심심하던 내 눈에 들어왔어요. 홀린 듯이 종이를 집어들고 연필을 찾아내 사과 한 개를 그렸어요. 어머니, 이 사과 그림 누가 그린 거예요? 주말이 되어 집에 온 막내 아들이 꺼낸 첫 말이었어요. 그림?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는데 내가 그렸어. 오늘 그림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 하하하. 네, 정말이요. 내가 어머니를 닮아서 화가가 됐나 보네. 동그라미를 그리는 것처럼 사과를 그리고 배꼽이 쏙 들어가게 표현하고 꼭지 하나를 올려준 게 전부인데 아들은 아주 잘 그렸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아쉬운 건 이때 그린 사과 그림을 제대로 보관하지 못해서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큰 값어치가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처음 그린 그림인데 내 나이 83살. 아들의 칭찬 한마디에 매일매일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벽걸이 달력을 뜯어 반을 접고 가위로 크기에 맞게 자른 뒤 바늘에 실을 꿰어 스케치북처럼 위쪽을 묶은 나만의 도화지에 그리고 싶은 것들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꽃과 나무를 그리다가 그림 그리는 일이 손에 익은 후에는 사람도 그렸어요. 그리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그리다 보니 심심함과 무료함이 멀리 달아났어요. 그림을 그리는 동안 정신을 집중하다 보니 시간도 엄청 빨리 흐르고 이만한 좋은 소일거리가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달력 뒷장에 연필로 그렸는데 얼마 뒤부터는 색연필과 도화지가 내 그림 도구가 되었어요. 아들이 사다 줬거든요. 색색의 색연필로 꽃을 그리니 연필로 그릴 때와 느낌이 달랐어요. 뭔가 더 재미도 났어요. 택배일 나간 아들 기다리는 시간은 느림보 거북이. 아들이랑 광양에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작업실에서 두문불출하는 아들이 안타까워 그저 기도만 하고 있는 어느 날이 택배기사로 일을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 용하다. 돈을 벌기 시작했구나. 그간 티는 못 냈지만 사는 게 힘들던 와중에 아들이 돈을 벌기 시작했으니 내심 기뻤지요. 부자는 못 되더라도 생활비 걱정은 안 하고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화가 이현영이 그림 그려야 할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있으니 가슴 한구석에 짠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따리를 들고 있었어요. 택배 일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새벽밥 먹고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서는데 1분 1초라도 더 빨리 물건을 배달해야 해서 점심 먹을 엄두조차 못 내는 날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일 나가는 아들 손에 김밥 2줄이 담긴 검은 봉지를 꼭 쥐어줍니다. 아들이 일하러 나가면 나는 혼자서 집을 지켜요. 이런저런 집안일을 하고 그림도 그리죠. 한참을 그린 것 같은데 아직 점심때도 안 되었어요. 우리 집 마당 개인 뿡뿡이와 칠복이에게 밥을 주고 돌담 근처에 심어놓은 도란대가 얼마나 컸는지 가보기도 하고 마당 풀들을 뽑기도 하지만 시간은 정말 잘 안 가요. 많이 바쁘겠지. 많이 뛰어다니고 있겠지. 점심은 챙겨 먹었나? 궁금하고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라도 해볼까 하다가 이내 마음을 접어요. 일하는 아들을 귀찮게 하면 안 되니까요. 콩나물국에 밥 한 술 말아 후루룩 먹고 한참 동안 그림을 그려요. 시간이 많이 흘렀겠지 하며 시계를 보지만 아들을 기다리는 시간은 느림보 거북이가 따로 없네요. 아직 열릴 생각도 없는 대문을 흘깃흘깃 보며 그림을 그려요. 오늘 그리는 그림 속에는 아들 차를 그려 넣었어요. 아들 차를 타고 가까운 딸내나 큰아들 집에 놀러 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림 전시회에도 가요. 아들 옆자리에 앉아 차창 밖 세상을 구경하는 것 참 즐거워요. 그때 그 느낌을 살려 그림을 그려요. 바람과 들판, 새들과 풀들, 그리고 너울 때는 갈대를 그렸어요. 날이 갈수록 눈이 침침해져서 물감을 적당히 짜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더 조심조심 물감을 짜요. 붓이 너무 두꺼워서 쪽가위로 붓털을 살살 잘라냈어요. 갈대를 더 세밀하게 그리려고요. 나는 아들의 차인 하얀색 사륜차를 제법 잘 그려요. 여러 번 그리다 보니 요즘은 어렵지 않아요. 쓱쓱 잘 그려졌네요. 나는 김두엽 화가입니다. 다정하고 가정적인 사람과 살았다면 어땠을까? 남편과 지내면서도 가끔 이런 생각을 했더랍니다. 나는 그저 아이를 남편에게 안겨주며 여보, 아이 좀 안아보시오. 나는 저녁을 지으러 가야 해요. 라고 대화하며 살고 싶은 것이 바람이었어요. 하지만 내 결혼 생활은 정말 힘들었어요. 나도 남편에게 애정이 없었지만 남편도 나에게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 마음둘 곳이 없었지요. 이런 나를 다독인 것은 시어머니였어요. 시집을 갔을 때만 해도 나는 우리말이 서툴렀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나에게 살림을 가르쳐주며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시어머니의 친정 이야기나 시집살이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죠. 남편의 사랑은 없었지만 시어머니의 사랑이 있어서 나는 매일을 버틸 수 있었어요. 시부모님께 남편은 첫 아들이었어요. 독자였던 시아버지는 아들이 태어나자 아주 귀하게 여기며 웅담을 다려 먹였는데 그 후 열이 나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심한 열병을 앓게 되었대요. 남편은 평생 여보라고 불러준 적이 없어요. 나는 가끔 그 말이 듣고 싶었는데 말이죠. 남편과 대화하려면 시어머니가 중간 다리 역할을 해줘야 가능했어요. 아마 시어머니가 안 계셨더라면 내 삶은 더 고달팠을 거예요. 참 고마운 분이셨어요. 90평생 어찌 매일매일 힘들고 아프기만 했겠어요. 힘든 날도 있고 웃은 날도 있었겠지요. 그래도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왜 그리 힘든 기억이 많이 나는지 하지만 요즘은 고생했던 긴긴 세월 다 지나가 편하게 살고 있어요. 한가로이 텔레비전을 보고 그림을 그리고 마당에 나가 꼭 구경도 하고 칠보기와 뿡뿡이는 뭐 하나 들여다보기도 하고 고생도 다 지나고 나니 추억이 되네요. 그 새록새록한 추억들을 미천 삼아 오늘도 그림을 그리는 나는 94살의 김두엽 화가입니다. 조곤조곤 들려주는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책에는 천진한 아이가 그린 것 같기도 하고 노련한 프로가 그린 것 같기도 한 할머니의 그림 110여 점이 실려 있는데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과감하고 화려한 색감이 보면 볼수록 빠져들게 한답니다. 눈과 마음을 꽉 채워줄 단 한 권의 힐링 도서. 그림 그리는 할머니 김두엽입니다는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파크는 물론 쿠팡과 지마켓 그리고 전국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더보기를 눌러주세요.